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바이크 스쿠터들 중에서 특히 혼다의 스쿠터를 많이들 사용하시고 있어요.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이. 왜 배달하시는 분들이 혼다 스쿠터를 사용하는지 이제 슬슬 알아보고 싶고, 오늘은 그 배달 오토바이 중에서 좀 고급형 오토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급형, 조금 더 등급이 높은 스쿠터인 포르자 300인데요. 이제 PCX의 큰형이 맞죠? 네, 빅스쿠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포르자 300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가장 먼저 이제 디자인을 볼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을 보면은 이 포르자 300 같은 경우에는 빅스쿠터의 전형적인 라인과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면은 헤드라이트하고 이제 앞에 파츠 카울이 보이는데, 카울하고 이런 윈드스크린도 보이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라이트가 마치 PCX도 그렇긴 한데, 요즘 혼다의 디자인이 약간 봉황이 이렇게 날개를 펼친 모습 같은 게 보여요. 아니, 백조인가요? 기러기인가? 네. 자,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되게 화려하게 좀 정면을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빅스쿠터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바이크가 이제 야마의 엑스맥스, 티맥스 같은 라인이 있는데, 엑스맥스, 티맥스는 되게 디자인이 근육질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으면은 혼다의 빅스쿠터는 특히 포르자 300이나 PC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아하다, 약간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우아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보이는데,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깜빡이를 방향지시등을 넣어놨네요. 자, 이런 부분도 되게 세련된 느낌도 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면을 보면 약간 우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크린이 위치를 하고 있네요. 윈도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위아래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따 라이딩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로 살짝 넘어오게 되면은 전형적인 빅스쿠터 라인을 가지고 있죠. 가운데 센터 터널 같은 게 크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곳에는 이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연료 탱크와 함께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 레버 같은 것들을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라인에서 바라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파츠 카울들이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고, 파츠 카울들마다 되게 날카로운 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라인들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조금 강인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우아한 이미지를 주니까 약간 조금 아울리지 비대칭인 느낌이 있네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차라리 엑스맥스나 T맥스처럼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라인들이 되게 강하고 선도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앞에 주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얼굴이 살짝 단칼로 잘린 듯한 느낌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라리 앞으로 조금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또 멋있는 부분은 이렇게 휀더라고 해야 되나요? 프론트 사이드 쪽에 이렇게 달린 작은 카울 파츠가 있는데, 날카롭게 이렇게 뭔가 기역자로 생겨 있잖아요. 이게 되게 멋있네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당연히 디자인이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은 되게 큰 사이즈의 빅스쿠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0cc짜리 스쿠터라서 당연히 큰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부각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 포르자 300은 그래서 약간 우아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런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검정색이나 남색, 찐남색 같은 것보다는 화이트, 좀 더 밝은 쪽의 색상이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트와 이렇게 발판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발판은 일반적으로 발을 평평하게 위치할 수 있는 발판하고, 앞으로 조금 뻗어서 탈 수 있는, 이렇게 밀어서 탈 수 있는 발판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을 바라보면은 개인적으로 스쿠터 중에서 후면이 가장 이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면 라이트도 되게 날카롭고, 그리고 정면의 이미지와 이 후면의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디자인 연계가 되게 좋다라는 건데, 이 정면의 이미지하고 후면의 이미지하고 담다 보니까 딱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이 포르자 300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서 잘 보지 못한 이 후면 디자인인 것 같고, 딱 이 포르자 300만이 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또 후면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스쿠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보다 더 위의 모델인 AK550i죠. 이제 킴코의 그것도 후면 디자인이 되게 멋있는데, 그 바이크는 이제 조금 더 비싸니까 당연히 그거 아래 등급들 중에서는 이 후면 디자인이 포르자 300이 가장 멋있게 느껴지네요.
자, 다음은 계기판을 볼까요?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큼직한 걸 볼 수 있고 시인성이 정말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계기판이 자동차 계기판 같아요. 저번에 탔었던 캐남하고 계기판이 되게 비슷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네요. 일단 계기판 시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었고, RPM 게이지하고 속도 게이지하고 딱 큼직하게 딱 명확하게 딱 나뉘어져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센터 디스플레이,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 이것도 색 대비를 되게 잘 주었어요. 진한 네이비색, 진한 파랑색에 화이트 색상을 딱 주니까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작은 폰트의 글씨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이 글자 폰트가 작더라도 확연하게 딱 보이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시인성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디자인이 들어갔거나 다른 뭔가 더 날카로운 느낌은 없었고, 바이크 디자인 좀 우아했었던 게 있었었는데 핸들은 조금 더 멋을 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고 좋았습니다. 버튼류 사용하는 거는 되게 이 버튼 누르는 조작감이 되게 좋았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예요. 일본 바이크들의 이런 버튼 레버를 누르는 느낌이 많이 타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누르는 느낌도 너무 똑깍똑깍 하는 느낌도 좋고, 눌리는 이 촉감이나 눌러지는 이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눌러지는 압력이 있을 건데 이 압력도 딱 눌리는 느낌이 명확하게 드는 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내가 버튼을 레버를 조작했다 안 했다는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느낌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이크에 살짝 아쉬웠던 적은 이 방향 지시등 레버하고 이 클락션 레버의 위치가 한번 살짝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방향 지시등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방향 지시등 누르고 싶은데 자꾸 클락션을 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위치가 살짝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또 이거는 적응하면은 많이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미니까요. 근데 이 버튼 누르는 이 조작감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딱 눌리는 느낌도 좋고 질감도 좋고 이 딱 버튼들이 눌릴 때 압력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매우 좋네요. 자, 그럼 주행을 하면서 포르자에 어떤 주행 느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시트에 앉아서 라이딩 자세를 취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트고는 780 정도인데 바이크가 커서 이제 쩍벌 자세를 해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제 키가 175이지만 양발 뒤꿈치가 땅에 잘 닿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바이크 무게가 워낙 가볍게 느껴지는데, 우선 바이크 무게는 180kg 정도이지만 얼마나 저중심 설계인지 좌우로 흔들었을 때 되게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 바이크가 주는 위압감에 비해서 정말 가벼워서 한 발로 충분히 지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장감이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시트는 우선 정말 단단하다가 아니라 정말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되게 단단한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왠지 레플리카를 타면서 느꼈던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뒤쪽으로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엉덩이를 정말 촥 하고 감싸주는 느낌이 이거 정말 좋았습니다. 엉덩이를 마치 양손으로 감싸는 듯한 이 착자감이 좋았고, 특히 발판을 앞쪽으로 밀어서 탈 경우에는 엉덩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딱 감싸주는 느낌이 일품이네요. 우선 시동을 켜고 아이들링 시 단기통 엔진이 정말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정말 부드러우네. 웬만한 125cc 단기통보다도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주행을 시작해보면 엔진이 밀어주는 느낌은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매우 부드러운 진동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달려나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쿠터의 그런 시작과 동시에 마치 물고기가 막 팔딱거리는 초반 땅 치는 느낌이 아니고 이 차량은 되게 부드럽게 초반 가속을 시켜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초반이 생각보다 가속이 너무 묵직해가지고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어요. 바이크의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묵직하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 탔던 MX는 진짜 빠당빠당한 초반을 달려주는 느낌이, 물론 MX가 워낙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빵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포르자는 초반은 되게 묵직하고 보들보들하게 올라가주네요. 그러다가 5000rpm이 넘어가는 순간 이 빠따가 이 토크가 땅 터져주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 엔진 느낌이 가장 재밌었고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5000rpm부터 6500rpm까지 토크감이 가장 강하고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정도 rpm에서의 느낌이 이 바이크는 가장 좋은 느낌의 그 구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속도로 보면은 70에서 110km 정도의 엔진 출력감이나 느낌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7000rpm이 넘어가면 엔진이 좀 버거워하면서 쥐어 짜내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7000rpm 이상을 사용한다는 건 이 바이크에게는 정말 많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출력 부분이 이번 포르자에서는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상 rpm을 사용해봤자 토크가 워낙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6500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은 제가 타본 결과로는 25km 정도 트립에 찍혀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승차감은 전륜이 정말 보들보들한 서스펜션 세팅이고 후륜이 단단하듯 좀 쫀득쫀득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후륜 서스 세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크가 앞쪽이 워낙 가볍거든요. 정말 앞쪽 무게감이 너무 없고 핸들도 워낙 가벼워서 약간 속력을 올리면은 매우 불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핸들이 고속에서 약간 털리는 느낌도 나고 마치 125cc처럼 가벼운 작은 바이크를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쪽은 조금 조율을 하던가 무게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속 시내 주행에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300cc급 비스쿠터를 시내에서만 주행하려고 구매하기보다는 중장거리와 중고속, 특히 항속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컨셉을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시내용으로 잡고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앞쪽을 그렇게 세팅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뒤쪽, 특히 후륜 소스는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이번 포르자의 경우는 거의 하루를 빌려서 타는 거였었는데 일단 쉬지 않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주행도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 후륜 서스에서 주는 쫀득함과 시트의 완벽한 착자감 때문인가 노면에 잔진동이 살짝 올라올지언정 엔진 진동도 되게 부드럽고요. 요철 등의 충격도 정말 잘 잡아줬습니다. 이 단단한 시트가 엉덩이를 되게 배기게 하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가 오랜 주행에서도 제가 스쿠터를 오래 타고 하면은 되게 허리가 아픈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 뒤쪽 시트 세팅이 매우 좋아가지고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데 앞쪽이 워낙 약한 느낌이 이 저의 상체 쪽 특히 팔과 어깨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마치 작은 CC에 스쿠터, 가벼운 CC 스쿠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살짝 들어서 그리고 팔에 그런 걸 타면은 되게 힘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코너링은 가벼운 앞쪽 무게와 핸들 때문에 시내 코너링, 특히 저속 코너링이 매우 편하고 짤짤이 코너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칼치기도 하고 막 차간 주행도 하면서 할 때 이런 작은 시내 코너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고속 코너링 시에는 앞쪽이 좀 덜덜거리고 핸들이 털리는 느낌이 들어서 적극적인 고속 코너링은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킹 능력은 전륜 브레이크가 매우 칼같이 들어가고 앞쪽 서스가 부드러워서 그런가 브레이킹 시 앞으로 착 하고 꼽히는 느낌은 안정적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전륜 브레이킹은 ABS 개입도 적당하게 매우 만족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는 이 후륜 브레이킹이었는데 후륜 브레이킹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준 같았어요. 30-40km 정도의 정말 낮은 속도에서도 후륜 브레이킹만 딱 잡으면은 ABS가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ABS가 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바이크 정말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를 잡자마자 계속 드드드드드 하면서 앞으로 쭉 밀려나가가지고 브레이킹이 엄청 밀리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후륜 브레이크는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후륜 브레이킹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어느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후륜 브레이킹이 조금 약해도 뭐 엔진 브레이크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스쿠터의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접지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킹이 너무 앞쪽으로 정말 그냥 쭉 밀려버리고 계속 ABS가 개입돼가지고 브레이크 접지력이 잘 안 나오는 성향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브레이크와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 후륜 브레이크는 특히 고속 코너링 시에서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전륜보다는 후륜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이 사용하게 되고 코너링 브레이크
시에는 후륜이 조금 더 안정적인 브레이킹을 줄 수 있는데 포르자의 후륜 브레이크 세팅은 너무 ABS에 많은 개입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포르자 300을 시승했는데요. 이 바이크를 타면서 들었던 점은 입문자분들이시거나 약간 속도감보다는 부드럽고 중저속의 뭐 70에서 110km 정도의 여유로운 라이딩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PM이 되게 높게 올려도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엔진 이 세팅 자체가 엔진이 정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이런 부분도 되게 좋게 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속도감을 즐기시거나 약간 빠당빠당하고 치고 나가주는 고속의 안정적인 라이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시승 리뷰를 통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또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을 댓글 남겨주시면 저 역시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